안녕하세요. 레벨업 코리아 주장군 변호사예요. 그래서 저 주역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물론 제가 뭐 주역을 대단히 뭐, 아, 전국에서 한 뭐 첫 번째, 두 번째 100명 안에 드는 뭐 아주 전문가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여러 상황의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는 주역을 하는 사람 치고 저만큼 고민을 한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한번 제가 주역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주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주역은 예전에 복희 씨, 뭐 그래서 주나라 이전에 그 중국의 뭐 나라가 뭐 우리 동아시아, 우리 민족의 뿌리와 뭐 다 있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지만, 이런 얘기 따라서 재미없게 미안해요. 자, 하여튼 간에 복희 씨가 만든 8개를 가지고 주나라의 문왕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걸 이어붙여서 만든 게 64괴래요. 자, 제가 이거 우리 그 거창하게 잘 만든 우리 유튜브에서는 막 옆에 막 이게 막 영상도 띄워주고 할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콘텐츠로만 한번 해볼게요. 문왕이 64개를 만들어서 그 괴의 뜻을 정하고 그 괴사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64개에 있는 6가지 효의 의미를 풀이하고 그 이후에 공자님이 그 64개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게 오늘날의 주역인데, 자, 저는 주역이 왜 가치가 있느냐? 이건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동서양 3000년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주역이든 타로든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한번 쓴 적은 있지만 주역이든 타로는 결국은 특징이 뭐냐? 결국은 변화한다. 어떤 상황이든 변화한다. 이게 큰 철학적인 기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주역과 타로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8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태극기 옆에 막 이렇게 막 짝대기 3개 있고 막 여기 약간 점점점 뭐 이렇게 끊어진 거 있고 이렇게 태극기 우리 있잖아요. 건곤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게 8개예요. 자, 8개는 뭐냐면 자, 순서는 건태이진 손감간곤이래요. 자, 건은 하늘을 뜻해요. 짝대기 3개. 자, 그 다음에 태는 연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못 같은 쓰임인데요. 태는 바닥은 양이 2개인데 밑에가 음이에요. 자, 뭐냐면 바닥에 있는 물, 이게 연못이라는 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태. 자, 그래서 이는 뭐냐면 불이라는 뜻인데, 자, 불은 화끈하게 타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심지는 약해요. 자, 뭐냐면 불은 끝이 뜨겁죠? 가운데는 약해요. 금방 꺼지잖아요. 잡아버리면. 자, 그래서 불의 형상은 뭐냐면
위아래가 양효인데, 양효는 뭐냐면 쭉 그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가 음이에요. 아, 이게 정말 이 이치는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연못, 바닥에 고인 얕은 물, 양요 두 개에 하나. 불, 강한데, 위아래는 강한데, 알고 보면 안에는 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미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꼭 영상을, 제가 우리 레벨업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일요일을 제하고는 반드시 뭐라도 하나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제가 정말 좀 바쁘고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든 찍으려고 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엔 진이라고 우레예요, 우레. 자, 우레는 뭐냐면 그 괴의 모양으로는 첫 효, 초효라 그래요. 초효는 양이지만 위에는 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레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성각자분들은 땅의 힘으로 기운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했대요. 뭔가 발진. 사실은 위에서 떨어지나 아래에서 올라오나 어떻게 알 게 뭐예요? 자, 우레는 양이 바닥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하나의 자연상을 바라보는 현상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이죠, 손. 바람. 자, 바람은 뭐냐면은 바람, 하늘 아래 바람이 흐르잖아요. 자, 주역에서 물도 흐르고 바람도 흐르는 거예요. 자, 흐르다, 흐른다. 음이, 음의 개념이에요. 뭔가, 양효는 뭔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느낌보다는 때려 올린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자, 그래서 초효, 둘째 효는 음이지만 세 번째 효가 양인 게 손이에요. 이게 바람, 뭐. 자, 근데 뭐 주역은 바람도 있고 바람을 뜻하는 손이 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가끔은 모순되는 개념도 포섭을 해요. 그게 주역의 매력이지.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감이네. 자, 감은 뭐냐면 위아래가 음이에요. 초요, 삼요가 음이지만 가운데는 양이야. 자, 우리 물 어때요? 얼마나 무서워요. 물이 물 같아 보여요? 그냥 휩쓸리면 죽잖아요. 엄청난 강인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시를 했대요. 그게 감이에요. 그 다음엔 산. 자, 산은 뭐냐면 1, 2효는 음이에요. 근데 3효는 양이지. 뭐냐면 흙이에요. 산의 내부는 부드러운 흙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외적인 모양은 아주 강인하잖아요. 양이 덮고 있는 흙이다 이 말이에요. 1, 2효가 3효가 양. 이게 간이고요. 마지막은 곤이죠. 자, 우리 건고는 모르는 사람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늘, 땅. 곤은 순수하게 음효로만 이뤄진 세 가지 효로 이뤄진 괴예요. 자, 이게 8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은 게 비롯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괴를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아까 뭐 주문항에 만들었다는 부분 뭐 말씀드렸는데 공자님이 거기 해석도 달았다. 자, 근데 이제 공자님이 지었던 어떤 그 부분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괴사, 효사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뭐 주문항하고 주무항인가요? 뭐 임금님들이 지었다고 하고 나머지 보면 뭐 단전, 상전, 계사전, 서괴전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괴의 의미는 뭐냐?
뭐 그 괴의 모양의 모습은 뭐냐? 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자, 근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징이에요. 하나하나 논리적이긴 한데 정말 논리적이야라고 뜯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 해석에서 펼쳐내는 그 철학적인 개념이 너무나 멋진 게 주역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를 제가 아는 한도에서 한번 펼쳐내보고 싶은 바람인 거죠. 제가 주역을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8개 설명드렸고, 여러 가지 그 괴를 바라보는 해석에 대한 이름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보통은 건곤으로 시작을 하죠. 건계, 공계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해석 순서로 해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가장, 아까 어머니 얘기도 드렸지만,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 괴부터 시작을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